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승리할 때까지 싸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바스 전역을 점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26일 러시아 산업인 및 기업가 연합 총회 이후 열린 올리가르이들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전쟁 예산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푸틴은 올리가르이들에게 전쟁 자금을 모으자고 촉구한 셈입니다. 그래야 그가 계속해서 이런 멍청한 러시아 이반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올리가르이들이 푸틴에게 전쟁 지속을 위해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러시아 이반들에게는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았죠. 더 나아가 푸틴은 대기업들에게 연합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 수출 수익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из-за войны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푸틴은 이 돈을 당연히 전쟁에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이 대머리 광인이 죽지 않는 한 전쟁이 안타깝게도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원이나 기부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 이반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나라가 경제적 붕괴로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벨 보도에 따르면 3월 26일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 총회 이후 열린 올리가르이들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며 대기업들에게 군사 예산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리가르히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은 핏발선 눈으로 완전히 광기 어린 모습으로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러시아의 이반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죽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사업가들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면전이 시작될 때 푸틴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러시아인의 전쟁입니다. 모든 러시아인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아무 이유 없는 전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레이만 캐리모프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1000억 루블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적어도 또 한 명의 대기업가도 지지했습니다. 그는 기부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 이바노프들, 무식한 놈들 보내버려. 계속 전쟁터에서 죽게 놔둬.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업에 돈을 걷자는 아이디어는 로스네프티 수장 이고르 세친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고르 세친은 전날 푸틴에게 이 입장을 편지로 전달하며 자금을 모으는 방안으로 전쟁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경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올리가르이들에게의 호소는 사상 최대의 예산 적자와 급격히 증가하는 전쟁 비용 속에서 나왔습니다. 가이다르 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예산 적자는 재무부가 계획한 3조 8천억 루블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 수입은 계획된 40조 루블보다 3조 루블 적을 것이고 반대로 지출은 약 1조 루블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2월 말까지 예산 적자가 3조 2천억 루블에 달해 연간 계획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국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5년 러시아 연방 예산 적자는 8조 루블에 달했지만 푸틴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5조 6천억 루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더 많습니다. 모스크바는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된 수치로 고통스러운 손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사비 지출이 여전히 주요 지출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러시아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방어하는지조차 불분명하지만 국가 방위를 위해 거의 13조 루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지출의 거의 30%에 해당하며 주당 2,500억 루블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러시아 연방 62개 연방주체의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안보 부문 지출까지 합치면 관련 지출은 17조 루블에 달합니다.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문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반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데요. 한 명 더 있거나 덜 있어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학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올해가 시작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높은 군사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이미 침체된 민간 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삭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광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기업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추가 수출 수익을 소비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모든 초과 수익을 어디에 써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써야 한다고 했죠. 이 광인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은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의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이용해 일시적인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소비하거나 배당금으로 돌리거나 혹은 국가의 경우 예산 지출을 불리고 늘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재정과 국가 재정 모두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적당한 보수성을 보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푸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유로 돈을 벌 것이다. 트럼프에게 감사해야죠. 하지만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그 돈을 못 벌 겁니다. 결국 그 돈은 전쟁에 쓰일 테니까요. 그 돈을 쓰려고 생각했나요? 당신들이 거기서 호화롭게 살 생각을 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반 루스키, 네 자리를 알아라.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전반적으로 유가가 급등했고 그 결과 러시아는 2022년 4월 이후 지난주에 원유 수출로 사상 최대의 원자재 수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거의 2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 주보다 120%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틴은 이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더 뜯어낼지 또 생각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산업 분야의 초과이익세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중동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면 그 산업 분야에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돈을 걷어서 전쟁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당국은 이미 2023년에 초과이익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광산업체들과 금속업체들이 합쳐서 약 3천억 루블을 납부했습니다. 트럼프의 중동 전쟁 때문에 석유와 가스 외에도 러시아는 비료로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생산업체들은 세계 암모니아 비료 공급의 23% 요소 시장의 14%, 그리고 칼륨 시장의 거의 4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함께이며 벨라루스 제재는 해제됐습니다. 트럼프가 벨라루스 칼리 제재를 해제해서 러시아산 칼륨이 벨라루스 브랜드로 팔려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르무지 해협이 봉쇄된 이후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원자재 상품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중동 전쟁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요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 유료 구독, 유튜브 스폰서십 또는 페이팔, 암호화폐 지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